가공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용하고 있는 장비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레시피라는 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냄비에 하느냐, 압력밥솥에 하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중에 이제 가공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때 이제 조금 참고하셔야 되는 영상을 이제 만드는 거라고 이제 보면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드릴 것은 이 첫 번째, 이 압력 방식이냐 온도 방식이냐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 압력 방식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려볼게요. 이 압력 방식이라고 하면 분탕기라든가 추출기에는 이 압력 게이지가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탄기, 그러니까 건강원에서 사용하는 무압력 탄기를 제외하고서는 모든 탄기는 이 압력 방식의 원리로 가공이 되기 때문에 이 압력 게이지가 항상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압력 방식은 뭐냐면, 이 압력 방식의 제품들은 이렇게 또 퍼시픽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퍼시픽이라고 해서 이 압력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 퍼시픽이라는 제품이 뭐냐면 이 압력의 최고치와 최저치를 우리가 설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건강원에서 사용하는 제품들은 대부분 처음에 출고될 때 최고치가 2기압에 이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최저치가 1기압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압력 방식의 탕전 기계들은 우리가 이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없고요. 이 압력을 조절하는 기능도 이 퍼시픽에서 해야 되는데, 대부분 압력을 조절하기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시간만 조절해서 가공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압력 방식의 탄기를 사용을 하다 보면 그냥 시간만 설정하게 돼 있어요. 퍼시픽의 압력이 최고치와 최저치가 늘 똑같이 맞춰져 있고, 그래서 전원을 켜고 시간만 맞추면 그 시간 동안 가공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5시간 동안 가공을 한다 그러면 전원을 켜고 작동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점화가 된 상태에서 2기압이 될 때까지는 계속 가열을 합니다. 그래서 2기압이 도달하면 퍼시픽에서 신호를 줘서 이제 소화를 시키고, 그래서 이제 불이 꺼지고, 그리고 다시 1기압이 되면 다시 점화가 되는, 2기압이 되면 꺼지고 1기압이 되면 켜지는 이런 원리로 가공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압력 방식의 탄기 같은 경우는 작동 방법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재료별 레시피라는 게 이제 존재가 하죠. 건강원만의 레시피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과거에는 뭐 크게 레시피라는 게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건강원을 창업하셨던 분들이 레시피의 중요성을 또 잘 모르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설정값, 시간만 설정을 하면 알아서 압력이 올라가면 꺼지고 내려가면 켜지고 5시간 동안, 그래서 5시간이 끝나면 완전히 작동을 멈추는 이런 원리였기 때문에 가공하기가 굉장히 쉬웠어요. 그런데 이제 다만 가공하기는 쉬웠지만 다소 이제 단점이 있죠. 단점 같은 경우는 뭐냐면, 사과즙을 달였을 때, 배즙을 달였을 때, 포도즙을 달였을 때, 뭐 복숭아즙을 달였을 때, 토마토즙을 달였을 때 대부분 다 비슷해요. 2기압까지 올라가면 색이 굉장히 짙어집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기압이 2기압 정도 올라가면 이제 온도 방식으로 따졌을 때는 거의 뭐 한 125도 정도? 이 정도까지 이제 올라가는 정도인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높은 온도에서 가공이 돼서 색이 굉장히 짙어요. 그래서 과거에 뭐 건강원 즙을 드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배즙이 굉장히 시커멓게 나옵니다. 검게, 무슨 한약처럼 이렇게 검게 나오는 곳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건강원을 이용하셨던 분들도 이것을 그냥 진하게 달였다고 이제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런 제품들을 또 좋아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좀 달라졌죠. 이제 저온 추출을 선호하게 되고 생즙 추출을 선호하게 되면서 이 원재료의 이 맛과 색과 향을 살려주는 이런 가공 방식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제품을 고객들도 선호하고요. 그래서 이 압력 방식의 탄기 같은 경우에는 가공 방식은 굉장히 단순하지만 디테일하게 재료별로 막 이렇게 조절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게 됐기 때문에 즙마다 이 개별적인 레시피를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 온도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온도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압력 방식과는 조금 다르게 첫 번째로 온도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시간을 설정하는 기능은 압력 방식에도 있었죠. 근데 이제
온도 방식의 제품에는 이 온도를 설정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온도 방식 같은 경우에는 0에서부터 130도까지 조절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1도로 하셔도 되고요, 10도로 해도 되고, 100도로 해도 되고, 120도, 130도. 이 온도를 조절하는 이 범위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150도, 160도까지도 조절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건강원을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소비자가 진하게 가공을 해달라고 이제 요구를 하니까 건강원에서는 진하게 달여줘야겠다, 그래서 온도를 많이 높여서 해줘야겠다, 이러신 분들이 계셨는데, 온도를 올리다 보면 탄기가 압력을 버티지 못하고 이제 터지는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사고를 이제 보기가 거의 어려운데, 저희가 이제 몇 년 전 같은 경우만 해도 탄기가 이제 폭발하는 사고들도 이제 가끔 있었어요. 그래서 탕전 기계를 만드는 제조사에서 이 사용자들이 온도를 너무 무리하게 올리지 못하도록 요즘 나오는 탕전 기계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0에서부터 130도까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130도까지 올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130도도 조금 약간 위험한 수치니까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0에서 한 125도 요 사이에서 가공을 많이 한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온도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다가 약간 좀 위험한 부분을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온도 방식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이 온도를 조절을 하고 시간을 조절을 해서 재료별로 레시피를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뭐 배즙이다, 도라지 배즙이다, 사과즙이다, 이런 것들, 호박즙 이런 것들을 가공을 할 때 보통은 한 120도 정도에서 가공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120도에서 가공을 하다 보니까 그걸 또 만족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고객이나 혹은 창업자가 천연의 그 색을 살리고 싶은데 너무 색깔이 어두우니까 뭐 호박즙이나 사과즙이나 배즙이나 뭐 색깔이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뭔지 먹어봐야 아는 이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하여금 재료별로 적합한 온도를 찾아지게 되는 거죠. 예전에 이제 압력 방식일 때는 이런 부분이 거의 없었는데, 지금 온도식으로 사용하고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건강원을 창업하시는 분들, 운영하시는 분들이 더 이제 딜레마에 빠지고 이제 혼란스러워지게 된 거라고 볼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이 재료는 그러면 몇 도씨에 해야 되는지, 몇 도씨에 해야 적합한 색이 나오는지, 그리고 몇 도씨에 몇 시간을 또 가공을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온도가 낮아지면 시간이 길어질 수 있고, 시간이 짧아지면 또 추출이 안 될 수도 있다 보니까 또 온도를 높여야 되는, 그랬을 때 적정한 온도와 또 그에 맞는 적정한 시간, 이것들을 이제 선택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이제 노력이 필요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건강원을 하셨던 분들이 그 레시피 때문에 스트레스도 또 많이 받으시게 되고, 이런 걸 가지고 점점 이제 공유를 하고 싶어 하시고 또 이제 배우고 싶어 하시고, 이런 분들이 이제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건강원에서 사용하는 탕전기기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오는 과정에서 점점 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압력 방식에서 이 압력과 무압력을 겸용으로 할 수 있는 탕전기계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압력으로 가공할 수 있는 재료와 무압력으로 가공을 했을 때 조금 더 유리한 재료, 그리고 이제 저온으로 추출했을 때 좀 더 유리한 재료, 이렇게 재료에 따라 어떠한 방식이 적합한지를 선택을 해서 이제 가공을 할 수 있게끔 지금은 이제 가공 방식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건강원에서 가공할 수 있는 방법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다양해진 지금에서는 레시피를 저희가 이제 공유를 하고 싶어도 지금 사용하고 계신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에 따라서, 그리고 똑같이 중탕기라고 하더라도, 똑같이 핸들식 추출기라고 하더라도 뭐 압력 방식의 제품이냐 혹은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 방식의 제품이냐에 따라서 이 가공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은 대부분 다 온도 방식인데, 이 온도 방식 제품을 저희가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렸을 때 이 압력 방식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설명을 이해를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압력 방식은 압력 방식만의 레시피가 따로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고, 무압력 방식은 무압력 방식만의 레시피가 따로 존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건강원에서 사용하는 이 탕기 중에서 이 압력 방식과 온도 조절 방식, 이 두 가지 제품을 비교를 해드린 이유가 뭐냐면, 아무래도 창업자 입장에서는 이 제품도 써보고 이 제품도 써보고 신형 제품이 나올 때마다 계속 제품을 구매해서 사용을 해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이 쓰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셔야 되고 지금 요즘 나오는 제품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셔야 우리가 나중에 이제 정보를 공유를 하더라도 이런 차이점에 대해서 약간 좀 응용이라도 해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똑같이 핸들식 추출기이기 때문에 저희 쪽으로 이제 가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이 가끔씩 계신데 뭐 통화를 나누다가 보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희가 제품에 대한 사진을 찍어서 한번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보면 압력 방식인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탕전기기 제품 자체가 수명이 워낙 길기 때문에 한 15년 전, 20년 전에 그때 당시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도 사용하고 계시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육안으로 보기에 비슷한 제품이니까 똑같지 않냐,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가공을 해야 되냐. 근데 저희가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그분들하고는 기계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레시피는 좀 공유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다음 주에 건강원 창업 관련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저희 영상이 이제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댓글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건강원 창업 관련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뭐 댓글이라든가 이메일을 통해서 질의를 주시면 저희가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I'll wait to see your golden smile, feel of 1,000 kisses.